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저스틴 킴 상사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한 2년, 3년 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저스틴 킴 상사님께서 1년 만이라고. 네, 1년만. 제가 너무 그리웠나 봐요. 한 2, 3년 못 본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왜냐면 다른 이제 뭐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또 초대석 손님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1년 만에 나오시다 보니까 너무 먼 옛날인 것 같아서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느덧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 네. 팬데믹이 이제 끝나간다. 뭐 이러는데 어떤 직장에서 그 군대 내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나요? 거기 사무실이나 아니면 베이스 안에서도 네네. 마스크 꼭 끼고 다니라고 하는데, 뭐 한 몇 개월 전부터는 그런 건 아예 없고요. 이제. 네네네. 이제 편안하게 좀 네.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군요. 자, 이제 작년에 사실 처음으로 이 모병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 되게 이렇게 좀 새롭고 그랬거든요. 이제 벌써 또 1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상사님 모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군 입대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이것저것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입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충족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요. 17세부터 34세까지인데, 네. 39세까지는 이제 저희가 에이지 웨이브 그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네네네. 일단은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 안에서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입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GED는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정고시죠. 네, 검정고시. 근데 한국에서 따오신, 아니면 해외에서 따오신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진행 불가능하고요. 아, 인정을 안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네. 미국 내에서 받은 검정고시는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는 뭐 고등학교 졸업장 뭐 이런 건가요? 네,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없으시면은 대학교에서 15학점 이제 받으셨으면은 그걸로도 진행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어떤 학력 소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필기시험 리튼 테스트 에스베비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31점이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유의해졌다고 해야 하나 좀 많이 풀렸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생각보다 이 오시는 분들이 아예 오신 분들 많이 오는 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아, 인원수로 충족을 못 하다 네. 보니까. 이제는 21점부터 30점 21점만 맞으시면은 네. 근데 기초군사훈련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ESL 프로그램 있는 학교나 이런 네네네. 게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기초군사훈련 가실 수가 있으세요. 아, 안 그래도 진짜 어딘가에서 그 얘기할 때 이제 많이 그 뉴스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많이 모병 하는데 이 모집하는데 인원수가 좀 많이 미달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여기에서도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원래는 31점이 기본인데 그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인원수를 그만큼 못 뽑다 보니까 대폭 10점이나 낮췄어요. 그러면 엄청 커트라인이 넓어진 거네요. 근데 그죠? 대신에 그 시험 그 프로그램 학교에서 31점 이상을 안 맞으시면은 그거는 아, 안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ESL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가 약간 좀 부족하신 분들은 ESL 교육을 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또 그런 거를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좀 못하는데 뭐 이거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아, 부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강박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뭐 다른 데 있었더라면
얼마 잘 못해도 막 자유롭게 영어, 뭐 엉터리 영어라도 써볼 텐데 미국이기 때문에 더 엉터리로 하면 안 되겠다. 부족하면 말 못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저스틴 킴 상사님이 말씀하시길 그거에 대한 너무 강박증을 갖지 말아라. 염려를 너무 하진 말아라. 그러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충족 요건이 채워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입대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신체 검사를 들어가죠. 아, 그렇죠. 이제 그리고 신체 검사가 합격이 되면은 그때 이제 컨트랙을 이제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신체 검사에는 주로 한 뭐 어떤 종류가 좀 들어가나요? 이제 키 몸무게, 네. 뭐 소변 검사, 피 음. 검사, 진짜 건강 검진 네네. 보는 거는 다 봐요. 아, 그렇군요. 아니, 보니까 무슨 어떤 해병대인가, 뭐, 그러니까, 기본 체력 검사라고 하나요? 신체 검사도 하지만 뭐 체력 검사 같은 것도 한다고 아니요, 그러는 걸. 체력 검사는 이제 기초훈련 가셔서 아, 해야 할 이제 리퀘어먼트죠, 그거는. 아, 그거는 조금 더 뒤에. 네. 근데 일단은 신체 검사부터 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통과가 되고 모든 것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대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은 요거 이제 또 볼 때 컨트랙을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컨트랙을 내가 시험 통과했고 신체 검사 통과했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그냥 바로 할 게 아니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어느 일정 기간 매이게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에는 이제 또 그 컨트랙 그 서류상에 또 내가 이렇게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선택을 이제 입대를 하실 때 네. 예비군하고 현역을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너스 같은 경우도 리저브를 해드렸는데 가끔씩 이제 그 시스템 오류상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무조건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냥 건너뛰고,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예비군이든 현역이든 간에 이제 이름이 8년 동안 묶이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군대에. 네. 네네네. 그거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신 부분이긴 한데, 네네. 만약에 8년을 현역으로 복무를 하셨으면 그 8년 동안 그 8년이 지나면은 이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이 아닌 거죠. 네네. 만약에 근데 예비군이 보통 6년이에요. 네. 만약 6년을 하셨으면은 그 이름은 2년 동안은 이제 군대에 남게 돼 있어요. 무조건 8년이라고 네, 했으니까. 무조건 8년이요. 내가 6년을 맞췄어도 2년 동안은 군대 이름이 올라가 있다. 네. 그러면은 요 이름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뭔가, 그러니까 예비군 같은 경우에 2년은 그럼 실제로 내가 안 속해 있는 거잖아요.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냥 일반 생활을 한다거나 그럴 때 전혀 신경 쓸 건 없는 건가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비상사태 있잖아요. 네네. 그럴 전쟁이나 경우에. 뭐 이럴 때. 진짜 나라의 정말 큰 전쟁 같은 거. 그럴 경우에만 이제 이름이 동원이 된다는 거죠. 동원이 되는 거지. 그렇군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우리 상사님 보면서 1년 사이에 한국말이 많이 느셨는데? 감사합니다. 본인도 그걸 좀 느끼시나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지원하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한국어로도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좀 느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어려운 단어들 좀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 전문 용어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공부하기도 했고. 네. 또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담을 해주시고 좀 언어가 힘드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개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스틴 상사님도 더 한국어로 공부한 계기가 좀 됐네요. 네. 그렇군요. 번외로 제가 그냥 갑자기 지금 인터뷰하다가 한국말이 너무 많이 느셨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모든 충족 조건을 다 채우고도 언어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우리 저스틴 상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ESL로 보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31점 미칠 경우에만 이제 그 ESL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ESL 시험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영어 시험을. 네네. 거기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때 이제 ESL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컨트랙을 사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우리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랭귀지 스쿨을 좀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국 분들이 이론은 이 스피킹보다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은 통과가 됐지만 언어를 듣거나 이해하는 게 현저히 좀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쵸. 이 갭이 좀 유독 우리 한국 분들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 분들, 요즘은 뭐 워낙 젊은 세대들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사실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그나마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훨씬 어려워서 요 갭이 좀 큰데, 그래도 ESL을 거치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나아질까요? 진짜? 나아지죠. 아, 그런가요? 보통 그 ESL 프로그램이 한 달에서 6개월이에요. 길면 6개월인데, 꽤 기네요. 그때는 이제 영어 말고는 이제 다른 언어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네. 네네네. 배우기 싫더라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저처럼 그 영어 공부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은 오히려 군대 같은데 진짜 영어밖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산이가 부릅니다. 아는 사람 얘기.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요, 저스틴 킴 상사 모시고 미군 입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충족 요건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충족 요건이 다 채워진 다음에 입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군대에 들어갈 때요, 계급이 정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상사님. 그럴 때 이제 뭐, 대학교를 다니고 뭐 내가 고학력자면 좀 더 뭐 높은, 진급자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대학교 학점 2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네, 이제 E2로 들어가시고, 네, 그러니까는 2등병, 1병, 네, 그리고 이제 48학점 이상이면은 상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배철 디그리가 있으신데 네, 이제 영주권자이신 분들, 시민권자이신 분들 보통 장교로 저희도 도와드리니까, 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배출러 그 졸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권자나 네, 영주권자일 영주 가시는 때, 경우에는 아, 이제 장교로, 아니 스페셜리스트로 아,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영주권 소유하신 분들은 이제 그 시큐 클리어런스라는 네네네. 그 백그라운드 체크가 불가능해요. 아, 영주권자까지는. 네, 그래서 영주권자이신데 배철 디그 갖고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들 스페셜리스트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대학에서 학점 이수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꼭 아주 쫄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1병, 2병, 상병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계급을 좀 높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또 팁이 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군대에 지원을 했는데 직업이 또 다 다르다. 그게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 직업군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군인이면 군인이지 무슨 직업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이제 보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말로는 그 150개 정도의 보직이 있어요. 네네. 그중에서 선택하시는 거는 이제 시험에 따라서 시험 점수에 따라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네네. 뭐 크게 나누면은 이제 transportation이나 MI, 이제 medical, 네. 그리고 law enforcement, 음. 그리고 뭐 finance 뭐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네. 아, 크게는 그런 줄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야가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좋은 걸 자기가 가고 싶은 거를 갖고 싶은 직업군이 있으면 점수를 일단 좀 잘 받아야 되겠네요. 네. 선택폭이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근데 네네. 대신에 이제 원치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리클래스 해가지고 보직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육군은 좀 그게 많이 수월해요. 아, 그게 또 미 육군만의 약간 좀 혜택이라면 혜택, 그죠? 네, 그렇죠. 장점이라면 장점인 거네요. 네. 사실은 처음에 딱 들어가서 나 이거 별론데 내 점수 별로여서 여기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냥 이걸로 끝까지 8년을 버텨야 되나?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거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되나? 우리 저스틴 킴 상사님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입대를 하셨던 거죠. 네. 어떠셨어요? 본인이 원하는 직업군을 딱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 맨 처음은 안 그랬죠, 저도.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신분 때문에 네네. 저도 아. 영주권자였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케미컬 테크니션이라 해가지고 화생방병원 먼저 더 갔다가 아, 1년 만에 이제 저는 통역관으로 바꿨어요. 네네. 그래도 꽤 금방, 너무 멀지 않게 1년 안에 또 그렇게 보직을 바꾸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무조건 나 바꾸고 싶어 한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고 또 뭔가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뭐 바르게 생활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 일단 점수가 맞아야 되고요. 점수가 낮으면은 재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네네네네. 그리고 신분도 중요하고요. 네. 뭐 심의권은 군대 입다하면 6개월 안에는 바로 나오니까 네네. 그것도 가능은 하신데 음. 그리고 또 보통은 저는 이제 좀 스페셜 케이스도 한 거예요. 이제 네. 바꾼 거예요. 그 프로그램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계약이 15개월 끝나기 15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세요, 보통. 아, 그렇군요. 첫 번째 계약은 15개월이군요. 네, 3년인데 15개월 전에 끝나기 네네네. 15개월 전에 네네네. 이제 직업을 바꾸면서 이제 찬스를 한번 네. 주는군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 근데 우리 저스틴 킴 상사님이 계실 때는 그런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때마침 1년 안에 그렇게 좀 바꿀 수 있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령 들어가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보직에 들어갔어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너무 나는 머리도 안 돼서 성적이 안 좋아서 분명히 안 좋은 거 될 거야. 이런 걱정 또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대 배치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통 보면은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그럼 나 한국에 있는 군대에 배치돼서 거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뭐 내가 가고 싶었던 데도 휴가 받아서 한 번씩 가고 그럼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본인이 원해서 갈 수 있는 건지 물론 아니겠지만 군대다 보니까 네.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보통은 그 기초훈련 일주일 전에 가세요. 네네. 가셔가지고 이제 10가지 정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 나의 위시 리스트를 좀 적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직업이든 간에 네. 그 4만 불 정도 보너스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옵션이 또 따로 있어요. 선택을 워크플레이스 이제 원하는 곳을 딱 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한국은 저도 저번 주에 도와드렸던 분도 이제 한국 선택해서 이제 기초훈련 끝나고 그 직업훈련 끝나면 바로 한국 가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원하는 1순위가 됐을 때 가장 기분이 좋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못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있죠. 근데 그 10가지 중에 하나는 걸려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10가지 위시 리스트 중에는 있는데 그게 1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저 상사님은 어떤 곳들을 이렇게 좀 다녀보셨어요? 그렇게 자대 배치 받을 때요? 저는 맨 처음에 루이지아나 갔다가 네. 조지아 갔다가 그 조지아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네네. 그리고 또 어디로 갔다가 정말 많은 곳 다니셨나 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갔다가 네네네. 이제 워싱턴 DC에서 잠깐 일하다가 그리고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도 갔다 네. 오셨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좋으셨어요? 예, 재밌었어요. 텀이 있어. 살짝 한 3주. 근데 하여튼 1년 정도 계셨고. 아니, 보통 보면은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치된 곳에 머물게 되나요? 보통이 한 1년 정도 머물게 보통 3년이에요. 아, 보통 3년인데. 네. 아, 근데 그렇게 짧게 한 1년 정도만 있다가도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는 1년, 길면 한 2년 정도. 아, 그렇군요. 그게 또 국내 자대 배치와 해외 자대 배치는 또 조금 기간이 네, 조금씩 다르군요. 틀리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진짜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실 일반인으로 살면서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군인이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베네핏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내가 배울 수 있었던 혜택, 어떤 이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플레이스를 다니면서 얻었던 것? 일단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요. 아, 다양한 네, 사람들을 다양한 만날 수 사람들 많이 있었다. 만났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30대니까 이제 은퇴를 이제 꼭 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군인은 또, 네. 아, 42쯤에 이제 은퇴를 하니까 그렇군요. 여러 군데 돌아다녔던 덕분에 어디서 사는 게 괜찮은지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러네요, 네. 진짜. 네네네. 굳이 내가 일부러 발품 팔아 다니지 않는 한 사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인터넷으로 설치하는 거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상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좀 잘 알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좀 알죠. 아, 그러네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보면은 어딘가에 새롭게 가서 사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사 가는 건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러네요. 네, 맞아요. 이삿짐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사 업체들 다 해줘요. 네네. 무료로 이제 군대에서 다 무료로 해주긴 하는데, 음, 일단 제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딘가에 쭉 안주할 수는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거는 있네요. 약간 향수병 같은 것도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 몇 년 지나니까 없어지고. 아, 그런가요? 초반에만.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군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예비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잖아요. 6년이지만 2년 동안은 더 매이게 된다. 요렇게 되는데 이제 예비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본인이 속한 곳에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예비군은 현역과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네. 예비군 이제 프로세싱 절차는 똑같아요. 네.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직업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금 사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웨이에서 훈련을 받았다. 네. 그러더라도 다시 내가 살던 달라스로 다시 돌아온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리고요. 일하시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 예비군 그 부대로 가서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일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주말이라면 한 2, 3일 정도를 말하는 거네요. 토일.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네. 가서 그냥 훈련을 받는 거다. 되게 좋은데요? 대신 월급 차이가 크죠. 아, 그러겠네요. 매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예비군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또 원래 삼터에서 직장이 있을 거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살짝살짝 받는 게 보너스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군대 계약 기간이 어떻게 이제 정해지는지 사실 한 매어 있는 건 8년이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기본 이제 현역 같은 경우는 기본 3년이고 네. 길게는 6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것도 이제 보직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네, 직업마다 훈련 기간에 따라서 또 다 틀려져요. 네. 그렇지만 짧게는 3년, 최대는 6년까지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내 계약 기간을 마치고 더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네. 은퇴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사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면서 계시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 군대에 있으면서의 최고 장점은 뭘까요? 뭐기에 이렇게 은퇴까지 저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라는 마음이 들까요? 일단은 이제 일하는 그 환경? 일 환경도 이제 그렇긴 한데 그 네. 받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아, 혜택들이 너무 좋아서. 네, 학교도 이제 무료로 다니게 해주고 음, 그리고 또
그 직업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라이센스랑 설티피케이션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회에서 받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도 이제 갭 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일단은 그 다른 프라이빗 컴퍼니들하고 다르게 좀 그 상사들 눈치 보면서 뭐 월급 네네네. 올려줘라 이런 건 또 딱히 없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 게 없어요? 네. 오히려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좀 은근히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셋페이잖아요, 일단은. 아, 그래서. 네. 대신에 거기서 자기들 언어 능력이라든지 음. 일하는 곳에 따라서 이제 네네네. 월급 차이가 한 300에서 한 1000불까지도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은. 네네. 그렇지만 이미 뭐 샐러리도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 뭐 위아래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럴 일은 없다. 내 네.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혜택으로 쭉 한 번 더 가보죠. 우리 안 그래도 상사님께서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저는 은퇴까지 있다가 사회생활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튜이션 일단 다 공짜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사회에서 하려면 내가 내 돈을 주고 막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럼 군대에서는 다 다 지원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인슈어런스? 인슈런스 의료보험? 네, 의료보험도 이제 무료고 네. 스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네.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 다 커버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군대에 있는 동안은 말씀인 거죠. 네. 군인으로 있는 동안 네. 100%다 지원이 되고요.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당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사람당 20불, 25불. 네네. 그래도 얼마씩은 지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혜택은 이제 커버는 다 똑같아요. 네네. 대신에 예비군은 자기가 돈 이제 조금 더 내야 되는 돈 내야 거죠.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도 이제 똑같이 해주고. 해주고 네. 그리고 거기 베이스 페이를 보시면은 네네. 그 조금 많이 낮다고 이제 월급 조금 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2,000불이나 아니면 3,000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요새 물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걸로 어떻게 살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하시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하우싱 얼라운스라고 해서 집 코드 어디서 일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네네. 뭐 적게는 뭐 1,300에서 뭐 많게는 4,000불까지도 이제 하우싱 얼라운스가 또 따로 나오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군요. 네, 보조를 해줘요. 그리고 뭐 사실은 집을 산다거나 그럴 때 론을 거의 뭐 0%? 네, 그죠? 위해용론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한 군대 생활 몇 년이었더라? 한 4년? 네. 3년인가 4년 이상을 하면은 어머. 아니 3년 이상이 아니면 군대에 이제 네네. 3년 군대 입대 후 3년 후에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10년이 있어야 0%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3년 정도만 하면은 바로 네. 요즘 금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자율이 사실 집 살 때 6점 몇 %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연간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엄청나네요. 제가 네. 말씀드린 거 그 정확한 네네네. 거는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여쭤보면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뭐 집세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군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마켓 뭐 이런 데서의 그 어떤 기본 생계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식료품 사고 그런 것도 굉장히 네. 식료품비가 따로 나오고 네네. 그리고 카문스토리 이제 그 군대 안에서 그 식품점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사시는 건 다 텍스 프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면세점을 날마다 이용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딱 그냥 기본 샐러리로만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낮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6천 불 정도 받으면서 세금을 다 붙여서 집도 사야 되고 뭐 학비도 내야 되고 뭘 배우러 다닐 때 교육비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를 치자면 군대에서 그만큼만 받아서 충분한 생활이 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렇게 연장하는 그러면 그 비율적으로 볼 때 그 미군들이 현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상사님처럼 이렇게 연장하는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퍼센티지가 50% 이상인가요? 네, 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좀 뭘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 뭐였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남는 비율? 아니 그 계속 남는 연장? 비율 이제 네네. 3년 이제 맨 처음 3년은 네네. 다 싫어해요. 적응하고 막 적응하고 이런 그러는 것들이. 거예요. 근데 네. 3년 딱 지나면은 이제 만족도.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3년 동안 사실 몸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주는 혜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네. 되면서 더 좋은 이점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겠군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상사님도 42살이 돼서 은퇴를 하시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제 전공 살려서 네네. 뭐 딴 거 아니면 어카운트단 네. 제가 어카운팅을 전공했으니까 네네. 뭐 회계사든지 아니면은 FBI에서 이제 forensic 어카운트 와. 뭐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국가기관에 속해서 일할 수 네. 있는 어떻게 보면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거기 때문에 FBI나 뭐 국가기관에 또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취업이 되는 것도 훨씬 좀 용이하지 않나요? 좀 많이 유의하죠. 그죠? 네, law enforcement라든지 아니면 federal government 포지션을 할 네네네. 때 베테랑들 좀 많이 그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 좀 많이 챙겨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군을 이제 나와서 갈 때 더 많이 조금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 거군요. 네. 아, 그런 것도 너무 좋다. 사실 그 꿀보직 중에 하나잖아요. 나라 국가기관에 속한 거는 사실 모든 것들이 너무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미래가 또 이렇게 보장이 된 우리 상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미군 부대, 별로야.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이럴 때, 마지막으로 좀 치열업 해주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입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 만약 보통 이제 군대 들어간다 이러면은 이제 정말 마지막 진로로 네네. 선택을 이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 그게 한국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스탠다드가 좀 생각보다 높아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는 이제 제 생각에는 군 입대를 이제 좀 미래에 대한 투자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고 음. 들어가시면은 좀 그리고 원하시는 직업 이제 모병관들하고 네. 상담 많이 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좀 원하시고 받고 이제 그 입대하시면은 그렇죠. 좀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웬만하면 또 모병관들은 충분히 그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니까 네.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두려움이 크진 않다. 네,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또 입대하는 거. 네, 네. 오늘도 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조곤조곤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내가 한번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